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잭 웰치 다루기라는 책입니다.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잭 웰치 다루기라는 책은 잭 웰치가 쓴 책이 아니고요. 로잔 베더우스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잭 웰치가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CEO로서 20년 재직했습니다. 후반부 14년 동안 바로 옆에서 비서했던 사람입니다. 비서가 바라본 잭 웰치입니다. 비서가 자기 상사인 잭 웰치와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함께 일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잭 웰치의 업무 비즈니스 파트너가 잭 웰치를 평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저자에 대해 특별 관심 있는 것은 잭 웰치가 제너럴 일렉트릭을 은퇴하고 나서 1인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직원이 한 명 채용됐습니다. 그 직원이 바로 이 책의 저자인 로잔 베더우스키라는 분입니다. 잭 웰치 마음에 쏙 들었다는 말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관점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비서가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한 관점, 두 관점입니다. 비서로 일하는 관점에 대한 건 한 가지만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잔일을 처리해 주어서 잭 웰치는 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깊이 보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배려가 되었다라는 것을 비서의 역할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말해서 15가지 정도의 단원으로서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15개의 단원을 두 번째 관점, 잭 웰치 관점에서 이 책의 내용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은 조화라는 단어입니다. 조화라는 단원에서 이 저자는 잭 웰치를 멀티타스킹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도 많이 했고 많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빴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쉬지 않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잭 웰치에 대한 내용과 글과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경영자가 자기 경영에 전념하고 있는 것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잭 웰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 고객 만족을 위해서, 고객 집중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시간의 비중은 몇 퍼센트일까요? 과장해서 말하겠습니다.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멀티타스킹의 한 축은 고객이었습니다. 그는 수시로 고객을 만났고, 고객과 통화했고, 고객과 소통했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두 번째 단원에서는 신뢰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잭 웰치는 자기 비서를 신뢰했고, 비서는 잭 웰치를 신뢰했습니다. 두 사람이 신뢰관계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일하는데 어떻게 실수가 없겠습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비서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저자는 잭 웰치에게 즉각적으로 바로 정직하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실수는 있었지만 그걸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잭 웰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단어가 자신감이라는 용어입니다. 잭 웰치가 CEO로 발탁됐던 것은요,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잭 웰치를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잭 웰치는 20년에 걸친 GE의 CEO 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 꾸준히 성장했고, 여전히 성장했고, 맨 마지막에 가장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매일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 항상 성장해야 된다는 거, 내 인생의 나의 마지막 날이 나의 가장 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네 번째 단원의 키워드가 속도란 단어입니다. 잭 웰치는 급한 성격 덕에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열정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1분도 참지 못했고 1초도 참지 못했고 바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속사포 같은 그런 잭 웰치의 일하는 태도에 대한 것을 이 저자는 속도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어가 에너지라는 단어입니다. 잭 웰치는 자신이 떠난 후에 오랫동안 지속될 흥분을 낳고자 노력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잭 웰치 사람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나면 잭 웰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잭 웰치는요, 메모를 남발했습니다. 지시사항과 격려사항과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가져옵니까?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가 탄력성이라는 용어입니다. 탄력성 있는 조직은 실수를 기회로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1995년 4월 달에 심장마비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서도 수술 끝나고 바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과 마땅히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집념을 가지고 일했던
그런 탄력성 있는 사람이었구나.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었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었고 관리했던 잭 웰치의 순발력과 탄력성과 팀워크에 대한 것을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7번째 중요한 단어가 유머란 단어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얼굴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웃지 못하는 것 같아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과 유머는 상황을 긴장을 풀어주게 됩니다. 보다 창의적이 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너무 경직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 항상 긴장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창의력과 자율성과 아이디어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8번째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가 상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대한 모든 질문, 그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는 65세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65세 7년 전부터 후계자 물색에 대한 프로세스를 착수했습니다. 그 후계자의 선정 과정과 검증하는 과정이 7년의 기간을 잡고 노력했던 체계적인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9번째가 준비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을 공유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 있어서 지식의 공유가 된다면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준비 잘해야 됩니다. 회의 자료 미리 공유해야 됩니다. 무엇이 안건인지 뭘 생각하고 와야 될까요? 미리 다 충분히 읽어보고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참석하도록 해서 모이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한 생각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결론 내면 됩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공유를 의미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째 단어에서 나누고 있는 키워드가 융통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시간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급한 일만 처리하다 보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시간 없습니다. 항상 시간이 쫓기잖아요. 미리미리 생각해가지고 급한 것과 잔일에 대한 것들 잘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잭 웰치에게 메일이 많이 오겠죠. 오는 메일 리얼타임으로 순간순간 전부 잭 웰치에 보고하게 된다면 잭 웰치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각이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비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메일의 내용을 검토해가지고요, 적당한 메일은 적당한 시간에 보고했습니다. 완급성과 시급성을 생각해 보면서 골랐다는 거죠. 그러한 융통성이 잭 웰치가 보다 시간을 잘 관리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11번째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가 단순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을 적게 하는 걸 말합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보면 나머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소수 정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함이라는 것은 소수 정의라는 말과 함께 내가 마땅히 잘해야 될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지 않아야 될 일을 적절하게 잘 위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각자가 하는 일은 단순해지는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째,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공정성입니다. 제가 왜 공정성을 중요하다고 말했을까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활력 곡선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조직은 20대, 70대, 10의 비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기부여돼서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20%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서서 따라가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70% 있는가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부정적인, 소극적인, 안 따르는 사람이 10%가 있다는 거죠. 이 일에 성과를 내는 것은 상위 20%가 성과를 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는 상위 20%의 동기부여하고 달리는 말을 채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센티브와 보상을 충분히 했을 뿐만 아니라 하위 10%에 대해서 냉정하게 냉혹하게 일했습니다. 20%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70%를 어떻게 잘 따르도록 할 것인가, 10%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전략을 잘 수행했던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이고, 그 결과로서 경영에 성과를 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3번째 단어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이고, 14번째가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15번째 키워드로 열정과 목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촉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기부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통을 많이 할수록 일이 잘 된다고 말하는 개념입니다.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는 기업가 정신이 최상의 팀워크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성공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자. 그리고 좋은 성공들을 서로 자축하고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자라는 내용이 바로 팀워크에서 중요한 생각 내용입니다. 마지막 단어 열정과 목표라는 단어에서 잭 웰치는 경영자로서 한 가지 관점을 가졌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튼튼한 지위, 수익성이 높은 지위입니다. 그것에 집중해서 나오고 있는 잭 웰치의 모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모든 리더들은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 목표로 삼았고 함께 나아가서 오늘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좋은 성과들을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잭 웰치라는 리더가 어떻게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경영했는가,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재임했던 20년 동안 매일 항상 성장하는 리더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고 주목하고 싶습니다. 리더가 성장하니 조직이 성장합니다. 우리 모두 성장하는 리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과 실력의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그 강점 어떻게 강화시킬까요? 바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리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잭 웰치 성장하는 리더와 함께 일했던 로잔 베도우스키가 쓴 잭 웰치 다루기라는 책은 그러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